오늘은 단원으로는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수열 단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열이 뭐냐?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대요. 수열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부른대.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거예요. 그 수의 나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의 나열.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1, 2, 3, 4, 5 이렇게 수를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첫 번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각각이 다 항인데 첫 번째 있다 해서 그냥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항, 뭐 첫째 항, 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얘를 기호로 A1 이렇게 나타내요. 두 번째 항은 A2 이렇게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n번째 항도 있겠죠? n번째 항. 이 규칙에 의하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이 3이니까 n번째 항은 n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n번째 항에서 an 이렇게 나타냅니다. n번째 항. 저 또 가서 뭐 n 플러스 1, 뭐 n 플러스 2, 뭐 이렇게 가면 쭉 가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수열을 기호로 나타낼 때 이 중괄호를 써서 an 이렇게 나타내요. A1, A2, A3 이런 애들이 모여서 수열을 만들었다 해서 AN이 돼요. 얘를 만약에 수열이 두 개 있어서 이번엔 얘를 B1이라고 하고 얘를 B2라고 하고 B3라고 하면 자 이렇게 B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 수열을 우리가 BN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B1, B2, B3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든 수열이다. 그래서 중괄호를 써서 BN 이렇게 나타내요. 이 수열을. 그리고 특별히 이 n번째 항 있죠. n번째 항. 특별히 우리가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이라 하면 우리가 n번째 항을 이게 식으로 이렇게 찾잖아요. n번째 항이 n이다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번째 항이 궁금해. 그러면 n에다가 10을 넣으면 그게 답이 딱 나오죠. 그 항이 나오죠. 10번째 항이 뭔지 나오지.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켰다고 해요. 이 항들을 일반화 시킨 항이다. 그래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번째 항이 궁금하다. 그럼 n에 딱 100을 넣어서 어떤 숫자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n번째 항을 우리가 특별히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열은 규칙이 뭐 내가 마음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어떤 수열이든 수열이 엄청 다양해요. 이게 수열이라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래 보면 등차 수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등비 수열이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수열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야. 여기가 등차, 이만큼이 등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등차 등비는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이 훨씬 많은 거예요. 수열에는 엄청 다양한 수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 일단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규칙이 있는 게 등차 수열이라는 건데, 자, 등차 수열은 뭐냐면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가 공차래요. 일정하게 계속 더해서 만든 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1, 3, 5, 7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일정하게 숫자를 더했죠. 2씩 더한 거지 이렇게. 이제 2씩 더한 거죠. 이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대요. 일정하게 더해서 만든 수열을.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수 여기서 2죠. 2. 여기서는 2에 해당하는 게 2에 해당하는 게 공차예요. 공차. 그래서 이게 등이 같다는 거야. 등, 같을 등자, 차이가 같다.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계속 일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공차를 보통 문자를 D로 나타냅니다. D. 차이가 영어로 뭐예요? 차이가. difference죠. difference의 D. 그냥 그 약자야. 차이. 그래서 이제 이웃한 두 항의 차이. AM 플러스 1에서 M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공차 D로 일정하다. 그 다음에 N번장에다가 D를 더하면 M 플러스 1번장이 나온다. 자, 요 수식 이해되죠? 이건 뒤에서 또 다시 점화식이라고 해서 또 배울 건데, 일단 느낌을 받으셔야 돼. 이 식 자체 이해만 하면 돼, 지금은. 그래서 AN이 이런 관계가 있다. AN과 AN 플러스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아, AN은 등차 수열이구나를 눈치를 채야 돼. 이 식을 보고. 그리고 그 수열을 보고 이 식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차가 2짜리니까 이호 수열은 우리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n번짝에다 2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장이 된다. 이 전항에다 2를 더하면 n 플러스 이 다음 항 n 플러스 1번장이 된다. 그다음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2로 계속 일정하다. 뭐 이렇게 수열을 보고 이렇게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찾을 거예요.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n번장이라 그랬죠. 그 n번장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50번장이 궁금해. 그럼 n에다가 250만 딱 넣으면 어떤 수인지 딱 알 수 있게 n번째 항을 n에 가는 식으로 찾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보면 공차는 칸이다 이렇게 했죠. 공차는 그냥 칸인 거예요. 칸. 자, 뭔 얘기냐면 한 칸, 두 칸 할 때 그 칸이에요. 자, 첫째 항이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n-1번째 있고 n번째가 있다. 그래서 이 n번째를 찾을 건데 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 d를 더하겠죠. 공차를. d를 더하죠. 계속 d를 더하죠.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요 세 번째 항을 찾으려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하죠. 한 칸, 두 칸. 그래서 얘는 공차를 칸이라고 읽으면 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두 칸 전진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 우리가 찾고 싶은 게 n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이 되려면 몇 칸을 가면 되겠어요? n-한 칸을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일반한 공식으로 외우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얘를 굳이 첫 번장에서 출발을 안 해도 되죠. 내가 두 번장에서 출발을 했어. 그러면 몇 칸 가면 되겠어요? 한 칸 덜 가면 되죠. 그래서 이 AN을 두 번장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n-2칸을 가면 돼요. 굳이 항상 첫 번장에서 출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일반항을 AN은 첫 번장에다가 n-한 칸 간 거야. 이렇게 딱딱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 출발했냐? 그리고 거기서 몇 칸 가면 되냐?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교과서적인 증명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항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한 칸 간 거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한 칸 간 거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한 칸 간 거죠.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럼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서 한 칸 간 거죠. 자, 얘네들을 변변 더합니다. 더하세요. 변변 더하시면, 자, 이렇게 둘이 지워지죠. 왼쪽에다 A1이 있고, 오른쪽에다 A2가 있고, A2 있고, A2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지죠.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에는 이만큼이 남죠. A 더하기, 여기 전체가 이제 N개인데, 여기는 D가 하나 없죠. 여기 N-1개 있는 거죠. 그래서 N-1T. 근데 이 A가 A1이잖아요. 이게 A가 A1이죠, 사실. 그래서 아까 했던 요 놈과 똑같은 놈이 나오죠. 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증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뭐 10번째 항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공식에 의하면 첫 번째 항에서 9칸 간 거다. 여기다 n에다 10 넣는 거죠. n에다가 10을 넣으면 a1 더하기 9d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냥 칸으로 해석하세요. 첫 번째 항에서 9칸 간 거다. 근데 예를 들어 5번째 항에서 출발했어. 그럼 5칸 가면 되지. 7번째 항에서 출발했어. 그럼 3칸 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얘를 굳이 A1 더하기 9D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등차수열의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어요. K 더하기 L과 M 더하기 N의 값이 같으면 이 뒤의 수식이 성립한대요. 즉, 여기서 이 얘네 둘의 항의 넘버와 뒤에 놈의 항의 넘버의 합이 같으면 항상 같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먼저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A2 더하기 A13은 자, 항의 넘버의 합이 15죠. 자, A6 더하기 A9라고 해볼게요. 얘도 항의 넘버의 합이 15죠. 그럼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얘를 풀려면 자, 얘네 둘끼리 보세요. 그 우변이 4칸 더 크죠. 그러니까 4D만큼 더 큰 거야. 얘랑 비교했을 때 4D만큼 우변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비교하면 4D만큼 좌변이 더 크죠.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 우변에 있는 놈을 좌변에 있는 놈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봐봐. A6이라고 한 걸 A2로 표현하면 A2에서 두 번째 항에서 4칸을 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9번째 항은 A13으로 표현을 하면 A13에서 4칸 뒤로 빠꾸 한 거죠. 그죠? 뒤로 돌아온 거죠. 4칸을. 이게 A9죠. 저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4D 사라지면서 A 더하기 A2 더하기 A13. 그래서 둘이 똑같이 되죠. 그죠? 이런 성질이 있어요. 등차수에는 항의 넘버의 합이 같으면 좌변 우변이 같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은 이제 등차 수열이 있는데 중항, 이제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예를 들어 A, B, C 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B-A가 공차가 되죠. B에서 A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칸 차이죠. 한 칸 차이. 그에 해당하는 게 공차죠. 네, 공차라고 쓰자. 자, 공차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C에서 B를 빼도 공차죠. C에서 B를 빼도 공차가 되죠. 자, 그러면 B를 좌변으로 넘기고 A를 우변으로 넘기면 2B는 A 더하기 C가 되고, 따라서 B가 2분의 A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은 요 가운데, 등차 수열의 이 가운데 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A 더하기 C를 더해서 반을 나누면 된대요. 반으로 나누면 된대. 2로 나누면 된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수학을 100점 맞고 영어를 80점 맞았어. 그럼 평균은 90점이죠. 더해서 2로 나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등차 중앙이지만 얘는 산술 평균에 해당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산술 평균에 해당하는 게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등차 중앙은 옆에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된다. 얘를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항이 5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C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 아이고, D, 아니죠. C 빼기 B죠. C 빼기 B. C에서 B를 빼고, 그 다음에 D에서 C를 빼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등차 수열로 본 거죠. 뭐,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이 세 개도 당연히 등차 수열일 테니까. 그 C가 넘어가면 이 C는 B 더하기 D가 되면서 C가 B 더하기 D 나누기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얘는 지금 이게 공차죠, 공차. 자, 그런데 우리가 C에서 A를 빼잖아요. C에서 A를 빼면 공차의 2배가 되죠. 그리고 E에서 C를 빼도 공차의 2배가 되죠. 얘는 이제 2 곱하기 공차의 2배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이 C는 A 더하기 2가 되고 C가 2분의 A 더하기 2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말하자면 뭔 얘기냐면 요 A, C, E 요 세 개의 수열도
이 세 개를 나열했을 때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를 보면 얘가 2D만큼 커지고 2D만큼 커지니까 공차가 2D짜리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등차 수열에서 간격이 일정한 항들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지금 간격이 일정하게 두 칸씩 간격을 띄어가지고 세 수를 잡은 거죠. A, C, E. 그럼 A,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A, E를 더해서 반띵하면 C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지수 놓기. 미지수 놓기는 자, 예를 들어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말이 나오면 말이 당구장이 있네요. 자,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나오면 그 문제들 중에 90%는 등차 중항을 물어보는 거고 10%는 미지수 놓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 미지수 놓기 문제라면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미지수를 어떻게 놓냐면 물론 이제 뭐 이건 적지 마세요. 봐봐.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얘보다는 뭐가 편하냐면 A 마이너스 D, A, A 플러스 D 이렇게 얘는 이제 공차가 D짜리죠. 자, 이렇게 잡으면 얘네들의 합이 3A가 되죠. 이 세수의 합을 구했을 때 문자가 하나로밖에 안 생기죠. D가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미지수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아래에 내가 적어놨죠. 방정식의 근 등에서 쓰여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방정식의 근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에서 주로 쓰이는데 대표적인 게 방정식의 근에서 쓰여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세 근의 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 3A 값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수의 합이 이용이 되니까 근각에 가서 먼저 풀 때 그 D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내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자 내수는 좀 이상해요. 숫자가 4개면 가운데 숫자를 잡기가 조금 애매하죠. 가운데 숫자를 잡기가. 숫자가 4개니까 예를 들어 A-D, A 플러스 D. 그럼 하나를 A 플러스 2D로 잡을 것인지 뭔가 애매하죠. 다 더했을 때 딱 A로 안 남죠. D가 안 사라지죠. 여기 여기 앞으로 잡자니 이렇게 해도 애매하죠. 그래서 4개의 그러니까 짝수개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은 공차를 2D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잡아요. 공차가 2D가 나오게끔 잡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다 더하면 딱 D가 사라지면서 4A가 되니까 괜찮죠? 얘는 공차가 2D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공차는 얘는 2D다. 자, 그 다음에 다섯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얘는 이렇게 잡으면 되죠. A-2D, A-D,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이제 공차가 D가 되게끔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에서 세스가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고 90%는 등차 중항 문제예요. 등차 중항으로 풀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야 잘 안 풀려. 그럴 때 미지수 놓기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단원을 불문하고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어? 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우리 수투 문제랑 이제 짬뽕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면적을 첫 번째 면적 S1, 여기가 S2, S3야. 이 면적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세 면적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S1 더하기 X2, S1 더하기 S3를 했을 때 이 S2가 나온다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나와요. 그래서 등차수열, 이제 요 표현이 반원을 불문하고 나올 수 있고, 나오면 등차 중앙을 의심해라. 혹은 이제 뒤에서 그걸 등비수열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 세 면적이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돼요. 그거는. 자, 세 번째 개념. 자,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을 이제 등차 수열을 한 끼리 쫙 다 더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그 공식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운데 수 곱하기 항의 개수.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렴은 가운데 수 곱하기 항의 개수다. 공식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게. 가운데 수 곱하기 항의 개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야. 자, 얘는 공차가 2짜리인 등차 수열을 다 더한 거예요. 자, 두 칸씩 차이 나죠? 1, 3, 5, 7, 9 두 칸씩 차이 나는데 얘네를 다 더해라 이런 거예요. 등차 수열을 더한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숫자가 5죠. 그죠? 5. 항의 개수가 5개죠. 그래서 그냥 25예요. 얘를 왜 이렇게 풀 수 있냐면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뭐야? 1 더하기 9를 했을 때 가운데 수의 2배가 나오죠.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하면 1 더하기 9, 그러니까 1, 5, 9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가운데 숫자가 5죠. 그럼 1, 9의 합이 가운데 숫자의 2배예요. 그럼 10이 되죠. 그 가운데 수가 2배, 가운데 수의 2배니까 가운데 수를 하나씩 하나씩 분배를 하는 거죠. 얘를 5로 만들고 얘를 5로 만드는 거야. 어차피 둘이 더하면 5 곱하기 2니까 하나씩 5씩 나눠 가지는 거죠. 3, 7도 마찬가지야. 자, 3, 5, 7에서 5가 중앙이죠. 그럼 3 더하기 7이 5 더하기 5니까 5를 하나씩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가운데 수는 원래 5였죠. 자, 더하세요. 자, 그럼 모든 항을 가운데 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항을 가운데 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더해라 하고 한다면 가운데 수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등차수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항이 짝수개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1, 3, 5, 7, 9, 1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얘는 가운데라는 게 없잖아요. 6개니까 좌우에 3개씩 놓고 가운데라는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가운데를 임의로 찾습니다. 자, 봐봐. 1하고 11 더하면 12잖아요. 그럼 가운데 중앙 가운데가 이제 6이죠. 6. 가운데 수가 6이죠. 가운데서 6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3하고 9도 더하면 12잖아. 그럼 가운데 6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5 더하기 7도 12니까 가운데 수가 6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다 6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1하고 11을 더하면 12니까 12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을 6, 6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가운데 수가 6이고 전체가 5개니까 다 더하면 30이 된다. 그래서 가운데 수 찾아서 짝수개면 임의의 어떤 가운데 수를 찾아서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항의 개수 6개죠. 5개가 아니고 항의 개수 6개. 그래서 36이 되죠.
자, 얘를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음. 일단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수. 가운데수는 이제 첫 번째 거에다가 마지막 거 더해서 반으로 나오면 되죠. 그럼 곱하기 n.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그걸 이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SN을 나타내요. SN으로 나타내요. SN도 이제 뒤에서도 나올 텐데 SN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SN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S5다.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게 S5예요. 처음부터 n번째까지 더했다. 그 값을 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까지 더했다. 그 다음에 SN을 한 번 더 써요. 그리고 얘를 이번에는 반대로 써요. 방향을. 순서를 반대로 쓸 거야.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좌변, 우변을 더합니다. 자,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해요. 좌변은 ESN이 되고, 자, 우변을 볼게요. 자, 어떻게 더하냐면 이렇게 세로로 더할 건데, 자, 얘네 둘 이렇게 더할 건데,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일반항 할 때 성질 배웠잖아요. 항의 넘버가 같으면 그 어떤 두 수열의 합이 같다. 좌변, 우변 그 합이 같다. 항의 넘버가 같으면. 난 넘버의 합이 같으면. 자, 보세요. 여기 1이죠. n이죠. 항의 넘버의 합이 n 더하기 1이죠. 자, 여기는 2랑 n-1이니까 더하면 n 더하기 1이죠. 자, 세 번째도 보세요. 자, 3이랑 n-2랑 더하면 n 더하기 1이죠. 마지막도 n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합끼리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a1 더하기 a1 더하기 an 이라는 값이 전체 하나, 둘, 셋, 땡땡땡 n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자 2를 넘기면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수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개념서를 보게 되면 3번처럼 생긴 공식을 만나게 될 텐데 이 3번으로 나와 있는 이 식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원래는 위에서 방금 요 SN이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N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에서 자, N을 앞으로 갖고 오고 N을 앞으로 갖고 오고 이 안에 있는 놈 있죠. 여기 있는 놈. 자,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A1 더하기 요 AN을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AN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항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n-한 칸을 가면 되죠. n-한 칸을 가면 되죠. 그 AN만 A1 더하기 A1 더하기 n-1D를 D로 바꿔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요 A1끼리 그냥 둘이 더한 거지. 그래서 2A1 더하기 n-1의 D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이죠, 여러분. 요식과 요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따로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자, 근데 얘를 왜 했냐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4번에 있는 등차수의 합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별표를 거의 100만 개쯤 치세요. 자,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얘가 등차수의 합의 형태가. 자, 등차수의 합이 이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방금 위에서 했던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얘를 전개를 해볼 거야. 자, 그럼 2분의 전개해 보시면, 자, 2a1n 더하기 dn 제곱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2a1 빼기 d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니까 얘가 2분의 dn 제곱 더하기 여기가 a1 빼기 2분의 d의 n 이렇게 되죠.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사실 얘는 안 중요해요. a1 빼기 2분의 d가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요. 요놈이 중요해요. d가 뭐였냐면 공차죠, 공차. 공차의 절반이 이 n제곱 자리에 들어갑니다. 공차의 절반이 n제곱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식의 특징이 뭐냐면 등차수 합의 형태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상수항이 없죠 지금.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n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이죠.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특징, 그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 나온다. 2분의 공차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요걸 이용하면 이 일반항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수의 합만 보고 등차수의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알면. 그죠? 자, 이 5번을 내려가기 전에 잠깐만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갈게요. 여기 아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있죠? 여기로 잠깐 돌아가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이 아까 요거였잖아요. 얘를 전개를 해서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n에 관한 식으로 n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dn 더하기 a1 빼기 d 이렇게 되죠. 얘도 요 상수항 얘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 d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요. n의 개수가 그냥 공차가 돼요. 됐죠? 등차수열 일반항 a에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는 반드시 공차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수열이 3, 5, 7,
9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얘를 일반항을 찾을 때 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찾냐면요. 첫 번째 항이 3이죠. 첫 번째 항이 3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다 껴맞춘단 말이야. 자, 첫째 항 더하기 n-1에 공차 2 이렇게 쓴단 말이야. A1, D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그럼 전개하면 얘가 2n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야. 딱 보니까 공차가 2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려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고 그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나오니까 우리는 2n 이렇게 쓰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항이 3이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이 3이야. 1 넣어서 3 나오려면 뒤에 1이 필요하죠. 요 n에 1 넣어야지 3 나오잖아.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 형태를 알고 있으면 얘를 보고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심화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1차식이니까 요 봐봐. 요 n자리에 지금 일단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항의 넘버기 때문에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 n자리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얘가 직선이 되죠. 근데 실수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자연수만 들어가잖아. 그럼 직선의 일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일부의 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점들을 이었을 때 직선이 되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가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얘는, 자, fx는 2x 더하기 1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fx는 2x 더하기 1이랑 비교를 해볼게. 얘네 둘이를. 자, 이게 y는 2x 더하기 1인데. 자, 여기 n자리 1을 대입할 수 있잖아요. 1. 1 대입하면 1,3. 2 대입하면 2,5. 이런 식으로.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이 되는 식이죠, 얘는. 그러니까 요 x자리에 자연수만 넣은 게 수열이라는 거죠.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이 y 값들이 3, 5, 7, 9 이렇게 되는 거야. y 값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와 공차가 같다는 거. 요 놈을 함수처럼 바라봐서 실제로는 실수 전체를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나오지만 그 점선을 이었을 때에는 직선이 나오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랑 같다는 것. 그죠? 여기선 얘가 2가 공차지만 여기선 기울기죠. 그 기울기와 공차가 같다는 거. 이게 이제 응용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수능 4점짜리에.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